지금 이제 그 장기표 선생의 그 빈소에 아직도 네. 뭐 각계에서의 애도와 조문이 맞습니다. 이어지고 있는데 유독 더불어민주당만 아직 뭐 솔직히 흔히 하는 거지만 대변인 논평 같은 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. 그렇죠. 당 대표가 빈소에 가서 이제 조문을 하고 당 대표 그렇죠. 명의로 조화, 조기도 걸고 하는 네. 게 기본적인 아주 뭐 그냥 별로 유명하지 않은 분의 것도 하는데 당연하죠. 예. 정치권에 정말 초선 의원 뭐 아버지 상을 당해도 보냅니다. 그러니까 그런데 예.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. 그것도 예. 본인 상인데 아무것도 안 보냈어요. 사실 좀 이상한데 저도 이 조문을 다녀왔습니다만 가서 봤어요. 봤더니 물론 이제 워낙 각계 뭐 이 조화 조기들이 많아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보통 이제 이 뭐 원로들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 쪽 또는 또 뭐 조국당까지도 심지어 있습니다.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가서도 국민의힘 계열 의원들은 봤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못 봤습니다. 저도. 그래서 이상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에 이재명 대표와 장기표 원장의 악연이 있다.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. 그게 아마 이제 지난 대선 관련해서의 악연을 얘기하는 건가요? 네, 그렇죠. 이 대선 때 보면 이 장기표 원장이 이재명 대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사실 그때 이재명 대표 비판한 거는 장기표 원장만이 아니에요. 일반적인 패널들도 이재명 대표 뭐 대장동 비리 그다음에 김문기 씨 사건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. 그때 워낙 많은 사건이 있으니 그때마다 각종 정치권의 인사들은 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상하다 얘기는 했었습니다. 근데 장기표 원장이 또 이 칼날처럼 추상처럼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고 또 한 번 실수하신 적이 있어요. 네, 저도 기억합니다. 예. 이재명 대표 아들에 관한 그때 소문이 있었습니다. 소문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 대장동 관리하는 천화동인 1호에서 근무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 이 장기표 원장이 확인 없이 그냥 전해버린 거지 그 말을. 그러니까 보통의 국회의원 같으면은 면책 특권을 갖고 있기 그렇죠. 때문에 있는데 국회라는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폭로를 해서 그렇죠. 아니면 말고 이렇게 빠지는데 이분은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아닌 분이 그냥 얘기한 게 걸린 거죠.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그 보호장비가 없는 보호장비 거예요. 없이 그냥 방탄이 없습니다. 예, 여기는. 방탄도 없이 그냥 갑옷 없이 얘기한 건데 뛰어들었다가 700만 원 벌금을 받게 벌금형을 됩니다. 받았죠. 예.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했는데 사실 또 이 700만 원 때문에 장기표 의원이 잘못한 거긴 합니다만 원장이 근데 이분도 이 벌금 낼 돈이 없었어요. 왜냐면 이분 재산이 없거든요. 통장에 5만 원밖에 없는. 저도 하더라고요. 이 장기표 원장하고 가까워서 가끔 밥도 먹고 하는데 이분이 정말 버스비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청빈하게 산 분인데 그래갖고 주변에서 아마 약간 모금 운동을 해서 내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 아마 장기표 원장이 이재명 대표 이 아들 문제 제기해서 명예훼손인가요? 뭐 아마 이렇게 해서 700이 선고가 됐었고 이 선거법 위반으로 400인가 네, 맞습니다. 총합이 아마 1100만 1100만 원. 이게 원입니다. 다 이 대표 관련된 문제 때문에 1100만 원 벌금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사실 보통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긴 사람이 됐건 진 사람이 됐건 소를 취하합니다. 소를 취하 많이 하죠. 예, 네. 하면서 자 지난 선거에 있었던 이런다 잊읍시다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마 끝까지 이 소를 유지를 한 거를 보면 마음이 되게 많이 상했다는.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그 장기표 원장이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온갖 비리 의혹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아니 왜 자기 비리 방탄만 하느냐 당신이 불체포 특권 포기했다고 했으면 약속 지키라라고 얘기한 적이 많아요. 뭐 각종 방송 유튜브 그다음에 뭐 인터뷰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뭐 다 옳은 얘기 한 게 많거든요. 아니, 자기가 부채부 특권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으면 지키라는 게 뭐 잘못된 얘기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상처가 좀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지금 대선이 지나고 2년 반이 넘었고 거기다가 고인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 마음의 그 상처를 아직도 벗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죠.
아까 그 배성규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뭐 우리 지금 정치권이 아무리 지금 엉망이고 서로 뭐 물어뜯고 싸우고 해도 어떤 장래라든가 그리고 특히 이제 거인 거목이 쓰러졌을 때는 이제 여야 정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맞습니다. 서로 가서 조문을 하고 위로를 해주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물론 100% 깨끗하고 100% 아, 그럼요. 위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? 살다 맞습니다. 보면 뭐 잘못된 일도 생길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 그렇죠.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특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추모를 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이 장기표 선생 그 장례위원 명단을 쭉 봤습니다. 쭉 봤더니 이 과연 지금의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이 원래 민주당과 얼마나 거리가 멀어졌는가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그 배성규 이번에 그 장례위원 명단 어떤 분들이 들어갔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? 이번에 위원과 위원장에 들어간 분들은 과거에 장기표 원장과 민주화 운동을 함께하고 또 야권 통합 운동을 함께했던 그러니까 YSDJ 깨지고 막 이럴 때 같이 하자고 했던 그때 당시 동지와 같은 분들 또 후배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인사들로 보면 뭐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요. 이 지금 이제 이재호 전 의원이 사실 상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이죠. 그분도 상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부영 전 의원, 유인태 전 의원, 김부겸 전 총리, 뭐 손학규 전 대표 아주 뭐 쟁쟁한 분들이 다 많습니다. 근데 대부분은 뭐랄까 과거의 민주당 인사들이라고 볼 수 있죠. 지금 현역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제가 명단을 좀 유심히 봤어요. 네. 이재호, 김문수, 손학규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보수화가 되신 분들이지만 유인태 이분은 지금도 민주당 소속이세요. 맞습니다. 김부겸 전 총리 이분도 지금 지금 핵심이죠. 민주당 소속이시고 네. 뭐 다음번 대선은 민주당 후보로도 나올 수 있는 분이에요. 그리고 이부영, 이창복 이런 분들은 지금도 진보죠. 재야 운동하시는 네. 분들이에요. 이런 분들도 다 와서 여기 지금 장례위원회 들어가는데 민주당 171명 의원이 한 명도 안 온다? 아마 개인적으로 왔을 수는 오신 있어요. 분들은 있어요. 네, 맞아요. 저도 뭐 네.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좀 싶은데 사실 그러니까요. 제가 이제 그 오늘 그 장례위원 명단을 보다 보니 좀 제가 재밌는 자료 하나 봤어요. 이 장기표 선생님께서 1985년이죠. 우리 저 김홍수 위원께서 이제 대학교 다니실 때죠. 1985년에 민통년이라고 전국적인 이제 그 87년 6월 항쟁을 앞두고 한 네. 2년 전쯤이지만 민통년이라 전국에 있는 제야 단체들이 총 모여서 이제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네. 연합 단체를 만듭니다. 거기에서 정책실 그 차장을 맡고 있습니다. 이 정책실 실장이 누구였냐? 이해찬 전 총리예요. 네. 이해찬 전 총리고 이때 이제 화려한 인물들이 다 있습니다. 아마 그냥 제가 그 이름만 쭉 얘기를 해볼게요. 민통년에 그냥 가나다 순입니다. 광주에 강기정 현 광주시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민청년에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뭐 돌아가셨죠. 김부겸 총리 이분은 본부에 있습니다. 김태홍 전 국회의원, 김현미 전 장관, 김희선 전 국회의원,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, 안영근 이분은 인천에서 했는데 이분은 한나라당이랑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했죠. 이런 분들이 쭉 있어요. 그래서 장영달 이런 분 본부에서 최근에 화제가 됐죠. 정봉주 이분도 민통령에 있었어요. 그리고 한나라당으로 가신 분은 김문수, 박계동, 이재호 이런 분들이다. 심지어 민주노동당 출신도 있어요. 카톨릭 농민회 소속으로 강기가 이런 분들이 다 모여 있던 게 민통령이고 여기서 정책실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게 장기표 선생님. 네,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뭐 이런 분들까지 장례위원으로 들어오느냐는 이부영, 이창복, 유인태, 김부겸 이런 분들이 다 한솥밥을 먹었던 분들이에요. 그렇죠.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 오셨는데 그리고 사실 민주당에서도 좀 오래되신 분들, 그러니까 그 박지원 의원도 뭐 분명히 조화를 보내셨고요. 그다음 이종걸, 전병헌 뭐 여러분들이 다 왔는데 근데 이분들이 친명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친명은 쏙 빼고 지금 현재 주류인 친명 쏙 빼고 나머지 분들은
뭐 애도 표하실 분은 표하고 조화도 보내고 하셨어요. 빈소도고. 근데 유독 친명하고 친문의 핵심들은 빠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냐? 결국은 이 이재호 아이가 지금 이제 이 장기표 원장이 주로 공격을 했던 그 지금 이재명 대표계와 그다음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쪽 분들만 쏙 빠졌다. 이걸 보면은 아 이분들이 정말 아무리 뭐 장기표 원장이 좀 뭐 쓴소리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거에 아무리 그렇다 해도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속 좁게 움직이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. 아니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장기표 선생이 최근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했죠. 많이 냈던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엄청나게 비판했고요. 또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대국민 사과하라. 김 여사 잘못했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어요. 근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기분 나빴겠죠. 그렇지만 뭐 어제 오늘 사이에 애도 메시지 보냈고 정진석 비서실장 보내서 조문했고 또 그다음에 국민 훈장까지 추서했습니다. 그리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요. 지금 이 장기표 원장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많이 했어요. 이 파렴치하고 내로남불이고 거의 입에 담을 수 없어요. 근데 어쨌든 조국 대표도 아니 존경하는 선배님 안식을 빕니다. 했단 말이에요. 약간 전제도 조건 아니 물론 있죠. 왜 그분이 우파로 전향했는지 왜 글로 갔는지는 모르겠다 못한다. 했지만 그래도 애도는 했단 말이에요. 예. 근데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냐. 친문의 핵심과 예. 친명 전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좀 속 좁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. 제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그 민주당에 있는 뭐 인사랑 방금 전에 좀 통화를 좀 해봤어요. 이거 왜 이렇게 된 것 같냐. 그러니까 원래 최고위에서 네.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 최고위에서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최고위원이 그렇죠. 이거는 당 입장을 논평 정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랍니다. 근데 지금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나왔다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. 대변인데요. 계획이 아직 없다.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렸어요. 예, 저도 그건 봤습니다. 그거 보면은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. 뭐 이현주, 전현희, 무슨 뭐 김병주 이런 분들은 장기표 선생이랑 뭐 인연도 그렇죠. 없는 네. 분들은 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쳐요. 근데 김민석 최고위원까지 아니 맞아요. 거기는 운동권의 핵심이었잖아요. 그럼 김민석 최고위원까지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요즘 뭐 마음이 뽕밭에가 콩밭에가 있는지 맛은 뭡니까? 아니 뭐 죄송합니다. 이 콩을 먹다 뽕까지 먹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디가 있는지 요즘은 오로지 호위무사 역할만 하고 계세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함께 운동도 하고 민주화운동도 하고 했던 그 존경하는 선배가 돌아가셨는데 그 조문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도 참.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그리고 과거의 민주당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던 민주당의 갭이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재판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선거 이런 것들 통해서 야권 내부에서도 아마 상당 부분 내부 투쟁과 변화들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. 과연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도 체제가 더 강고해질지 네. 아니면은 소위 내부에서의 어떤 이견들이 본물처럼 쏟아져서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그냥 의미 없는 외침으로 끝날지는 앞으로 한 지금부터 석 달에서 6달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. 장기표 원장님 참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참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. 개인적으로 참 허튼 소리 안 하시고요. 정말 청민하게 사시고 그리고 참 올바른 얘기, 올바른 행동으로 말뿐이 아니었어요. 이분은 행동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 괜찮은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운동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입니다. 그거 어쨌든 돈도 안 되고 의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거 해서 거기에 온 힘을 다 바치셨는데 거기에 아마 에너지를 다 쏟으셨을 겁니다. 근데 그때 총선 직전에 각 당에다가 질문지를 던졌어요.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는데 찬성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당신들 의견을 달라 했는데 그때 국힘에서 6명이 답을 하고 동참을 했습니다. 나 참여하겠다. 무소속 한 명 왔습니다. 21대 국회를 말씀하신 건가요? 21대 때예요? 국회 마지막에. 근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
단 한 명도 답변서 한 명 안 냈습니다. 오지도 않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지금 조문도 안 해요. 근데 조문 안 하는 건 개인 문제니까 좋습니다. 그런데 이 장기표 원장이 마지막까지 했던 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다 내려놓진 않아도 일부 자기들이 약속한 건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장기표 원장님 그 영정 앞에서 한번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자, 우리 그 배성규 위원의 어떤 뜨거운 말씀 들었고요.